내 이름은 요코박 선장이다. 그렇다. 나는 선원이다. 먼저 첫 영상부터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오게 되어서 죄송하다. 아버지로부터 진하게 물려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모자를 벗은 모습은 아무래도 영상 시청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배에 승선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이발을 하지 못했다. 바쁘기도 하고 잘 보일 사람도 없고. 우리 배는 지금 에콰도르의 라리베르타드라는 항구에 묘박 중이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첫 번째 화물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탱커선의 선장이다. 우리 배는 액체 기름 화물과 화학 제품 등을 운송하는 선박이다. 요새는 가솔린, 경유, 항공유 같은 백색유를 주로 싣는다. 근래의 중동 정세 때문에 기름값이 폭등하고 선박 용선료도 같이 폭등하고 있다던데, 그 기름을 나르고 있는 선원들 월급은 폭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네. 배부른 소리였다. 중동 쪽의 이슈가 빠르게 진정되어서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발이 묶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동료들이 무사히 항해를 재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얼마 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기에 앞서 2달여 만에 전 선원들과 안전운항제를 했다. 모든 선원들과 우리 배의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 선원들을 위한 의식이다. 중동에 있는 선원들과 선박의 안전도 함께 기원했다. 안전운항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통 많은 음식들을 준비한다. 겸사겸사 선내 파티를 진행하는 것이다. 필리핀 조리장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선원들이 돕는다. 특히 한국에서 고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돼지머리 대신에 필리핀 스타일로 새끼 돼지 통구이인 레촌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전 선원이 일하는 데에만 집중했는데, 안전운항제를 하는 동안 우수선원 포상도 하고 선원들과 다양한 얘기도 나누면서 그들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맥주나 와인 같은 알코올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다. 회사 정책으로 우리 배와 같이 탱커선은 제로 알코올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휴가 때는 회사에 건의해봐야지. 맥주 같은 저알코올 주류는 선장이 감독할 테니. 오늘은 일요일. 여기는 내 방 집무실 겸 거실이다. 밤새 전화기가 조용했고 이메일 연락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을 보니 조용한 휴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날씨는 좋다. 그런데 너울이 있다. 배가 조금 흔들린다. 그래도 이 정도는 생활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수년 이상 바다를 몸소 체험한 선원들에게 이 정도의 파도는 일상이다. 우리 배에 승선한 지도 벌써 3개월이 가까워 온다. 그동안 멕시코만에 위치한 미국 남부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그리고 여기 에콰도르까지 미국 남부와 카리브해 등 중남미 위주로 다니고 있다. 올해 새해를 맞이하고 며칠 후 멀리 미국까지 와서 승선을 했다. 지난 휴가를 5개월 넘게 쉬고 왔더니 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올해 초 승선하자마자 미국을 출항하여 처음으로 입항한 곳이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다. 콜롬비아에서 출항 전에 다이버가 와서 선저 수중 검사를 진행했다. 선저의 선체 주변에 마약류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당연히 아무 이슈 없이 무사히 출항했고 다음 항차에 베네수엘라에 입항했다. 사실 베네수엘라 이슈가 생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입항 전부터 긴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입항하고 보니 세관, 검역, 출입국 인물검사 같은 수석부터 대리점 그리고 육상 사람들까지 모두 친절하고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기우였다. 한국과 필리핀을 모두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배 선원 수영 중 18명은 필리핀 선원이고 선장, 기관장, 그리고 1등 항해사만 한국인이다. 베네수엘라 항구를 출항할 때도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선저 수준 검사를 진행했다. 다행히 아무런 특이사항 없이 출항할 수 있었다. 여기 에콰도르에 엊그제 입항했는데 여기도 선저 수준 검사를 진행했다. 입항하자마자 바로. 아무래도 중남미 지역은 마약 이슈가 커서 그런 듯하다. 처음부터 너무 말이 많았다. 욕고 박 선장, 조용한 사람인데 말이다. 진짜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지만 첫 영상이니 내 소개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함께. 나는 해양대학교를 졸업했고 올해로 25년차 직장인이다. 대학교 졸업 후 처음 약 5년을 일본 해운회사의 선박에서 승선했다.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를 거쳐서 1등 항해사로 약 1년 정도 경험을 쌓았다. 첫 승선이 2002년 3월. 그렇다.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이다. 그때 당시 내가 탔던 선박은 한국에 입항하지 않는 불기항 선박이었고 가슴이 끓고 있었던 20대 초반이었던 나는 평생에 한번 경험할 수 있을까 말까 한 큰 이벤트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컸다.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나는 사회 초년생. 대부분이 그렇듯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움에 손발이 없어질 정도의 어리숙함. 선배 사관들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었던 날들. 모르는 것들, 경험하지 못한 것들 투성이었다. 당시 선장님 일항사님의 따끔한 충고 한마디에 밤새 베개를 적시며 자책했던 기억. 그 모든 것들이 비릿한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그분들께 감사하다. 진심이다. 당시 약 5년간의 승선 기간 중 남미와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대륙의 항구에 입항했었다. 40여 개국은 되었던 것 같다. 선박이 입항을 하면 매우 바쁘기는 하지만 업무 시간 이외에 가끔 상륙을 나갈 기회가 생긴다. 당시 내가 상륙을 경험한 항구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였냐고 묻는다면 나는 항상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를 꼽는다. 나에게 있어 아프리카라는 선입견을 없애준 친절했던 사람들, 아름다웠던 풍경과 일몰, 그리고 기분 좋게 생경했던 낯선 풍경들, 정말 좋았다. 첫 승선을 마치기 얼마 전부터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꿈꾸고 있었다. 목표 직종은 PSC, 포트 스테이트 컨트롤, 항만당국 검사관. 당시 해양경찰, 그리고 VTS, 선박교통관제 공무원과 더불어서 인력 충원을 많이 하던 시기였다. 일정 기간 승선 경험이 있는 해기사들을 대상으로 특채 모집이 한창이었다. 많은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들이 도전하였고 지금까지도 각자의 위치에서 활약하고 있다. 멋지다. 5년간의 짧지도 그렇다고 길지도 않은 승선을 마치고 처음으로 육상 해운회사에 취업을 한다. 일본 동경에 있는 조그마한 해운회사. 일본, 그리스, 덴마크, 그리고 독일 등의 선주로부터 선박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탱커 선박 전문 관리회사였다. 7급 공무원 특채인 PSC 검사관 시험 준비를 위해 도서관을 4개월쯤 다니고 있었던 도중
친한 대학교 동기 녀석에게서 연락이 왔다. 1등 기관사 출신이다. 당시 그 친구는 일본 회사에서 근무한 지 8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었다. 일본 조선소에서 케미칼 선박을 만들고 있는 일본 선주로부터 연락이 왔단다. 선박 관리를 위탁하고 싶다고. 당시 회사에는 케미칼 선박에서 화물을 담당해봤던 1등 항해사 출신의 직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내가 생각났다고 한다. 고마운 녀석. 지금도 기억난다. 김포공항 스타벅스에서 한국인 사장님과 영어로 면접을 보던 그때가. 내게 면접 기회를 주시기 위해 홍콩 출장 전 일부러 서울에 들르셨다고. 당시 부모님과 전라도 여수에 살고 있었던 나는 한처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겁이 없었던 29살의 요꼬박. 일본어를 하나도 알지 못해서 걱정하던 나에게 근무 시간 중에는 영어로 소통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사내 공용어는 일본어였다. 속았다. 근무 시간 중 한국말을 사용하면 크게 혼나곤 했다. 일부러 매우 크게 혼내셨다. 낯선 나라, 낯선 환경에서 처음 육상 근무를 시작하는 나에게는 꽤나 가혹하게 느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어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아찔하다. 이곳에서 일본 본사 5년, 한국 지사 3년, 합쳐서 약 8년을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서 회사의 성장도 지켜보면서 가슴 벅참도 느꼈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카타카나도 모르면서 무작정 동경으로 향했던 나는 처음 6개월 동안 일부러 일본인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주말에는 항상 녹음기를 챙겨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가능한 많은 일본어를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당시 연사마 열풍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일본에서 가장 큰 코리아타운인 시노쿠보에 약 1년간 일부러 가질 않았다. 그 덕에 비교적 빠르게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근무한 지 약 6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일본어가 들리기 시작했고 1년쯤 지난 후에는 말하는 것도 꽤 자연스러워졌다. 한국으로 넘어온 지 14년. 지금 내 일본어 수준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회사는 동경에 있었지만 내가 살았던 곳은 요코하마였다.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는 제3의 도시이다. 사실이다. 처음으로 배가 아닌 곳에서 시작하는 혼자만의 생활. 내 평생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모두 경험한 곳이다. 낯선 곳에서의 홀로서기. 일상 하나하나가 내 최고의 순간이었다. 육상에서의 첫 직장, 결혼, 첫 외국 생활. 이곳에서 진정한 나를 찾게 되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요코하마에 있을 때 와이프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즐겼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경 동일본 대지진 발생. 그때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난다. 당시 신혼여행을 마치고 3월 6일 나 홀로 먼저 일본에 귀국했다. 와이프는 당시 한국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딱 5일 만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금요일 오후라서 직원들은 각자 주말에 할 일들을 생각하며 일하고 있었다. 대지진 이후 2박 3일간 핸드폰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이틀의 시간이 흐르고 일요일 오전 핸드폰 신호가 잡혔을 때 예상했던 대로 해외 부재중 전화가 500통이 넘게 있었다. 나의 안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꼈다. 나는 괜찮다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을 드렸다. 그때 한국으로 국제전화만 100통은 넘게 한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혼여행이 끝나고 나만 먼저 일본으로 귀국한 것이 다행인지도 모른다. 약 10년이 지나고 가족들과 함께 당시 살던 동네를 방문했다. 몇 년 전 일이다. 일본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사람도 건물도 모든 것이 그대로인 느낌이었다. 두 딸들에게 저곳이 엄마랑 아빠가 결혼해서 처음 살았던 곳이라고 알려주었는데 많이 신기했다. 두 녀석 모두. 그렇기에 요코하마는 내게 매우 특별하다. 나에게 요코하마는 제2의 고향이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별명이나 아이디는 모두 요코박이다. 선장이 된 순간부터는 요코박 선장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 해운회사. 이곳은 평생 내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 참 고마운 곳이었다. 회사를 퇴직한 지 12년이나 지났지만 계속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퇴직하신 오비분들 모두 연락하며 아직까지도 자주 만나는 사이이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약 1년 뒤 회사는 위험부담 차원에서 부산에 한국지사를 설립하기로 한다. 일본에서 생활한 지 약 5년이 되어가던 시점이었다. 운이 좋게도 나는 부산지사를 만드는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었고 일본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 3명과 함께 부산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나를 회사에 소개해준 그 녀석도 함께했다. 부산지사에서 약 3년 정도 근무하던 시점에 회사의 결정으로 부산지사를 없애기로 한다. 일본 선박회사에서 근무한 8년 중 5년은 동경 본사에서, 그리고 나머지 3년은 부산지사에서 근무했다. 일본 회사를 퇴직하고 가족들과 상의를 한 후 그동안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야심차게 다시 승선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예전에 승선했던 일본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부담이었다. 함께 승선하고 때로는 내가 가르치던 후배 녀석들이 대부분 선장 기관장이 되어 있었다. 후배들 밑에서 1등한 회사로 다시 승선한다. 서로 불편한 일이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전에 같이 승선했던 후배들을 만날 일도 없을 것 같고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한진해운에 입사하여 승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지? 2년 정도 승선을 하고 곧 선장 진급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한진해운이 파산을 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어느 날 내가 타던 배는 싱가포르 외항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 2개월쯤 되었을까? 한진해운이 완전히 파산을 해서 모든 선원이 하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제 나는 어느 회사로 옮겨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 하나의 연락을 받았다. 이전 일본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선배로부터. 현재 근무 중인 한국 해운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하는데 요구 조건에 맞는 사람이 딱 나라고 생각되어서 연락을 했다고 한다. 12월 중순의 어느 일요일,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 오후에 면접을 보게 되었다. 부산 중앙동. 해운회사들이 많이 위치한 곳이다. 운이 좋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약 2주간의 휴식을 취하고 새해 첫 근무일인 1월 2일부터 출근을 했다. 약 7년간 묵묵히 일을 했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 회사로부터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아서 비교적 순탄하게 진급도 하고
동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다. 이전 일본 해운회사에서의 시간이 내 평생 밥그릇을 만든 기간이었다면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만들어둔 그릇 위에 이것저것 담아보는 시간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해서 배를 탔던 동기 녀석들은 30대 초중반에 대부분 선장이 되었고 지금은 베테랑 선장이 되어 있거나 도선사로서 활약하고 있다. 해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나름 인정도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인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니,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업계에서 2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지만 나는 아직 선장이 아니네. 다시 승선을 하고 싶다. 내 나이 40대 중반이었다. 이 나이에 나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까? 40대 중반인데 실무에 나가서 잘해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가족들과 상의를 한 후에 7년간 몸을 담았던 이 회사의 선박에 승선을 하게 되었다. 7년 만의 승선,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다. 처음에 승선할 배로 나는 한 선박을 회사에 요청했다. 회사의 배려로 나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7년 전 나를 이 회사로 이끌었던 배, 신조선 건조부터 나와 함께했고 내가 처음으로 담당했던 배,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배다. 지금도 필리핀 선원들에게 농담으로 말하곤 한다. 내가 이 배의 아버지라고. 다시 승선을 하고 나서 약 3년이 다 되어간다. 1등 항해사로 승선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 선장으로 진급했다. 드디어 선장이다. 내가 다시 승선을 하기로 마음먹은 1차적인 목표는 이루었다. 배 생활은 바쁘다. 주말이나 휴일이 없는 날이 많고 때로는 밤을 새워 일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 배처럼 미국 남부와 카리브해 연안을 다니면 더욱 그렇다. 항해하는 날이 며칠 되지 않아 쉬는 날을 거의 찾기 힘들다. 하지만 꽤 한가한 시간도 가끔은 있다. 지금처럼 항구에 입항해서 작업 없이 대기하는 기간. 이런 시간에는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선원들도 오랜만에 맞이하는 주말 휴식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20여 년 전 내가 처음 승선할 때는 전화 한 통 하기가 어려웠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을 하기 위해서는 위성 전화를 이용해야 했다. 내 기억에 1분 통화료가 미화로 1.5달러 정도 했던 기억이 있다.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던 3등 항해사에겐 부담되는 금액이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지금은 선박에 IP 전화가 보급되어서 국내 통화 요금으로 전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초 스타링크가 본선에 설치되었다. 선원 개개인에게 매달 일정량의 데이터가 할당되었다. 속도도 나쁘지 않다. LTE급 속도인 것 같다. 가족과도 매일 카톡으로 연락한다. 다시 승선을 하고 선장으로 진급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수개월간 바다에서 근무한 후 꽤 긴 시간 동안 휴가를 받아서 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일과 휴식의 밸런스, 워라밸이 생겼다. 승선 생활이 이제는 많이 적응이 되었을까? 다시 바다로 나올 때의 설레임은 많이 줄어들었다. 가족들과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할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주고받을 때면 예전만큼 그립거나 애틋하지는 않다. 사춘기를 맞이하고 있는 큰아이는 빼고 얼마 전 큰아이 카톡 하나에 기뻐서 혼자 춤을 추었던 내 모습이 기억난다. 부끄럽다.
작은 아이는 애교쟁이다. 연락도 자주 한다. 고맙다. 몇 년 뒤에 언니 나이가 되었을 때도 지금과 같았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쉬는 시간이 생기면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다 다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과 언제든 전화를 하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아빠가 배에서 생활하는 모습도 궁금해할 텐데. 그리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에서의 생활, 여기에서의 시간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 요코박 선장.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25년 차. 그중 10년은 배에서, 나머지 15년은 일본 동경과 부산의 해운회사에서 보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직업으로 갈아타지 않는 한 퇴직할 때까지 앞으로 약 15년 이상을 배와 함께 생활할 예정이다. 그럼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은 배와 함께한 기간이 될 것이다. 쉬는 시간에 잠만 자고 유튜브만 보기에는 이 소중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50년 가까이 살면서 영상을 찍어본 적이 별로 없다. 가족 영상 이외에는. 그리고 영상 편집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일단 유튜브랑 AI 검색을 많이 해보았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같았다. 고민하지 말고 우선 시작하라고. 시간이 지난 뒤 지금의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이게 바로 성장했다는 뚜렷한 증거이기에. 정말 그럴까? 요코박 선장. 평소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다. 어떤 것이든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한다. 메모도 많이 한다.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행은 빠르다. 일단 고민이 끝나면 무엇이든 시작하고 본다.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럴듯한 영상, 누구나 좋아할 만한 화려한 말솜씨, 이런 거는 모르겠다. 잘 못한다. 배에서의 생활,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일상이다. 그렇지만 가족들에게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울 수 있겠지. 우리 배가 항해하는 모습을 담아보았다. 불과 20초짜리 영상.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일본 노래를 BGM으로 넣어봤다. 그렇게 몇 개를 쇼츠로 만들어봤다. 같이 승선하고 있는 기관장님은 나의 대학교 5년 선배님이다. 부업으로 사진을 찍으신다. 그냥 취미가 아니고 웨딩 사진이나 스튜디오 사진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프로다. 물어봤다. 사진이나 영상을 잘 찍는 방법을. 유튜브와 똑같은 말을 해주셨다. 처음에는 그냥 이것저것 막 찍어보라고. 나중에 내가 찍은 영상이 여러 개가 되면 그때 다시 물어보라고 하신다. 그리고는 타임랩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 배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모습을 14시간에 걸쳐서 찍어봤다. 처음으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써보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을 집중했다. 이거 재밌네. 결과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별로였지만 그래도 상관없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앞으로 우리 배가 항해하거나 입항하는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봐야지. 그리고 배에서의 소소한 일상도 담아봐야지.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휴가 중에 무엇을 영상에 담을지도 생각해 두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몇 년이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정했다. 걷는 거, 그리고 여행하는 거. 마지막으로 나에게 영감을 준 4명의 유튜버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내 성향에도 맞고 내 호기심도 자극해서 많은 영감을 주신 분들이다. 비록 그분들은 나를 모를지언정. 이분들을 언급해도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기존의 유튜버들을 언급하는 게 맞는지,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속내는 아닌지 다들 뭐라고들 하실까봐 조금 무섭기도 했다. 요코박 선장,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아니다. 진심은 통하길 바란다. 먼저 리틀조 빅조, 몇 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유튜브 구독을 신청한 채널이다. 지금까지도 계속 구독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소소한 생활이 마음에 든다. 그들의 일상이 나에게는 특별한 추억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차박차박 걷고 트레킹하고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 나로서는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다. 체력이 거의 현역 특수부대 군인 같다. 최근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힘내시기 바란다. 화이팅이다. 다음은 비타민C. 영국 해운회사에서 근무하는 LNG 운반선의 선장님이다. 영상을 여러 개 보다 보니 알게 되었다. 내가 졸업한 해양대학교 7, 8년 동문 후배님인 것 같다. 똑똑하고 말을 잘한다.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요코박 선장,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 과거형인 이유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한다. 비타민C, 선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일반인들에게. 우리는 선언이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다. 일반인. 그리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여러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정세월드. 평소 차분한 목소리와 조금은 느린 듯한 행동과 말투. 동경에서의 생활을 담담하게 풀어나가는 게 좋다. 잘 알지 못했던 일본 여기저기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영상을 자주 본다. 특유의 차분한 템포도 너무 좋다. 내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나도 일본 여행을 좋아한다. 지난 휴가 중 가족들과 오키나와를 다녀왔다. 좋았다. 처음으로 해외에서 운전도 해봤다. 작년 가을에는 홀로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규슈의 후쿠오카까지 기차 여행을 했다. 10박 11일간. 최근 몇 년간의 해외여행 중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느꼈다. 정세월드.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꾸준히 시청해왔다. 최근에 자신의 이력을 커밍아웃했다. 대단한 능력자였다. 조금, 아니 꽤 많이 멀어진 느낌이다. 역시 차분한 영상에서도 아우라가 느껴졌었는데. 지금까지 언급한 유튜버분들 모두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다. 진심이다. 요코박 선장, 나를 소개하는 첫 영상인데 말이 너무 많고 길었다. 죄송하다. 앞서 말했듯이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이 뚜렷하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배에서의 일상을 전하기 위해서다. 내 얘기를 들으면서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놀랍다. 그리고 매우 감사하다. 누군지도 모르는 배 타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듣고 있다니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배 일정은 언제나 바뀐다. 지금은 쉬고 있지만 내일 새벽에 갑자기 일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언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요코박 선장, 안전하게 승선하고 나중에 휴가 받아서 무사히 귀국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긴 영상 봐주셔서, 아니 긴 독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국어책을 읽는 듯한 말투와 부정확한 발음은 이해해주기 바란다. 초심자니까 내가 미리 쓴 대본을 읽었다. 점점 익숙해지겠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